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원수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근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한번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만들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인데 전세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는 제도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법,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년 살고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세도 마찬가지고 월세도 마찬가지고 5%밖에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전월세를 이제부터 주민센터에 신고하게끔 의무화했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신고제도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주민센터에다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처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방문 시 계약서를 지참해서 가게 되겠죠. 기존에는 그럼 이런 거를 안 했었나 생각해 보시면, 기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었는데 우리가 몰랐죠.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신고하게끔 바꿔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한 경우에 우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아무나 신고해도 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임대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는 임대인 보고 하라는 얘기죠. 대부분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줬을 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세입자가 제 건물에 임차했다, 그리고 계약 후 며칠 지나면 카톡으로 옵니다. 누구누구 몇 호에 있는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를 했다라는 게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됐구나, 이렇게 안심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문자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분명히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를 세입자가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세입자가 30일이 지나서 32일째에 가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세입자는 문제가 안 돼요. 전월세 신고 됩니다. 전입신고 됩니다. 근데 과태료는 임대인, 집주인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다가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번거로워진 거죠. 그럼 다음엔 신고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신고 대상은 대부분의 도시 다 하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구분단위 뭐 이런 거 제외되니까 거의 그냥 다 한다 보시는 게 그냥 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6천만 원을 초과한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를 30만 원을 초과해서 받았거나, 그럼 대부분의 거래겠죠. 대부분 뭐 3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신고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되는 거죠. 전월세 계약서는 이미 했으니까 전월세 계약서만 가져가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데 번거로운 일이죠.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인터넷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집에서 신청해도 되니까 뭐 잠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시간 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자체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된다는 거, 요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뭐 이렇게 뭐 넘긴다든지 아니면 스캐너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신 분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가입해서 이미 전월세 신고랑 유사하게 구청 렌트홈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예외예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신고하고 있으니까 굳이 주민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첩해서 이중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한 게 주택시장의 한 1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신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를 주고 있으니까 거래 금액이 1억 이하일 겁니다. 1억 이하일 경우에 3개월 이내로 신고가 누락됐다, 그럴 경우엔 2만 원, 6개월인 경우엔 4만 원, 1년인 경우엔 6만 원. 대부분 저는 이제 월세를 주는 경우에 1년을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최대 저는 6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 해야 될 수 있어서 이걸 안내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안내를 정부에서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읽어보거나 받아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고의는 아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월세 살기 때문에 3개월 살다 나갈 건데 전입신고 해야지 말아야지, 뭐 이럴 경우 있거든요. 사실 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물에 전세를 많이 줬다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셨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월세로 와서 6개월을 산다든지 3개월을 산다든지 1년 사는 경우에 굳이 뭐 우편물이 이 집으로 날아올 필요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내가 가정이 따로 있고 나만 잠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저도 까먹고 안 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내야겠죠. 임대차 3법에 이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 부과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안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행위들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 4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관리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30만 원 임대료에 10만 원 관리비 하면 3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관리비를 45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15만 원이 관리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그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런 유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또 개정이 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발효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전월세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정부에서도 이걸 조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넘기지 않을까요?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긴다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넘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심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분들 세금 계속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전월세 신고를 하는 거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이지만 굳이 안 하려고 꼼수를 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요번에는 2025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죠. 하반기부터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신규 계약 건 내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계약서를 가져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이용하셔서 6월 1일부터 세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30일 이전에 신고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과태료는 많진 않지만 과태료 내서 기분 좋아하실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신고의 의무를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